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기수입니다. 여러분들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이론을 공부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을 문제에 적응을 해가는 과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은 법의 개정이 없습니다. 법에 개정이 없으니까 한번 기출했던, 한번 출제됐던 문제가 계속 이어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출문제만 잘 이해가 된다면 누구나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하면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이론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가 지적은 크게 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4장의 처음이 지적이죠. 그죠? 이 지적은 크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토지의 등록이고 하나는 토지의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잖아요. 그거를 제1장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1장의 이론을 정리하면 여기에 토지의 등록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럼 처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등록된 지적공부를 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세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등록은 누가 하느냐 이거요. 그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럼 여기서 등록이라는 거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죠. 그럼 지도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 있죠. 그죠? 그게 토지 이동이에요.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죠. 그죠? 바로 잡을 때는 신청 아니면 직권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신청은 세 사람이 나와요. 모든 것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그러면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냐?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4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인데 우리 지적 파트에서 사업자가 나오면 그게 공공사업이든 토지개발사업이든 도시개발사업이든 농어촌 정비사업이든 사업자가 나오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없고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하는 요 절차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절차. 그럼 제일 먼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그 밑에는 여러분들 이 아래는 시험에 출제를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여기에서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조사부,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마지막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그럼 항상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이렇게 물어요. 이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결정이 나오죠. 지적에 관한 업무는 누가 보느냐? 지적소관청이 보죠. 그죠? 그럼 지적에 관한 모든 것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그죠? 이때 소재는 법에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분부터 나가는 거예요.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또 법에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지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분은
지적소관청이 지분 부여 지역별로, 여기서 지분 부여 지역별이라는 게 동리죠. 도시는 동마다, 시골에는 리마다. 그러면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를 하고, 임야대당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집은 앞에 산자를 붙인다. 우리나라 집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막대기 표시로 연결을 하고 의로 잃는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 부여 방법은 바로 뒷장에서 배울게요. 그러면 이제 지분 변경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봅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죠. 지분 변경, 축척 변경, 지적공부, 반출. 그걸 꼭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번인데, 있던 지번이 없어지는 게 결번입니다. 그러면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 결번이 발생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두 개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죠. 하나만 하면 되죠. 신규 등록과 분할과 지목 변경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 이해를 해 두시고, 여기 토지 이동에 따라 지분 부여 방법은 이 그림을 봐야 돼요. 토지 이동에 따라 지분을 부여하는 것은 4개가 있습니다. 4개. 이때 신규 등록 전환, 이 2개입니다. 2개인데 지분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풀이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신규 등록 전환의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고,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수번부터 본번이에요. 그럼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3가지가 있죠. 따라서 지번을 물었을 때 신규 등록 전환을 출제인이 시험에 내면 그 문장에 이 3개 글자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찾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3개 중에 1개가 들어가면 예외이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답을 해야 되고, 이 3개 문구가 없다면 원칙으로 답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분할하고 합병이 있죠. 결론은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고 합병은 지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늘어나니까 새끼치는 거죠. 부분입니다. 합병은 줄어든다는 말은 10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했다면 9개는 없어지잖아요. 그때는 1개만 쓴다는 거죠. 본번을 쓰느냐 부번을 쓰느냐, 본번. 앞번호 쓰느냐 뒷번호 쓰느냐, 앞번호. 그래서 본번 중 선순입니다. 그럼 여기는 분할을 물었을 때는 부번, 합병을 물었을 때는 본번. 건축물은,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합병은 건축물이 있는 곳을 소유자가 신청하면,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할 때 건축물이 있는 3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확정 청량인데, 이 지적확정 청량은 도시개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이 지적확정 청량이.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느냐, 준공된 후에 지번을 부여하느냐. 그는 당연히 상식선에서는 공사가 준공된 후입니다. 그러나 예외에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거는 무엇을 보고 하느냐? 사업 계획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 3개가 중요해요. 그럼 결론은 하나, 둘, 셋, 4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같습니다. 이 4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같아요. 그러면 법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 3개는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따라간다. 고로 동일합니다. 이걸 역으로 내린다면 이렇게 내겠죠. 반대로 내면은
다음 보기에서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은 그럼 이 세 개를 찾아내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죠. 그죠? 우리나라의 이 지적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목입니다. 지목은 무조건 출제를 하죠. 그럼 의의를 보니까 토지의 종류죠. 그죠? 종류. 그러니까 이거를 예쁘게 말하면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세 부과를 위해서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해서 이름을 붙이는 게 지목입니다. 지목. 토지의 종류예요. 우리나라 토지의 종류는 지목의 종류는 28개가 있어요. 28개. 자, 그 다음에 원칙은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한 개만 있어야 되고 한 필지의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이렇게 되고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게 영속성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목의 구분은 있잖아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표기가 있는데 일단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지목을 등록하지 않아.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에는 코드번호와 정식명칭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나 도면에는 부호로서 등록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목 28개 중에 24개는 첫째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학교용지하면 학 이래 쓰고 철도용지하면 철 이래 쓴다. 그런데 요 차문자는 둘째 글자를 쓴다는 거예요. 이 둘째 글자를 쓰는 게 4개가 있죠. 그게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한지. 그럼 요 24개는 암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 4개만 암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을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앞에 이론을 정리를 했죠. 그죠?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지적은 크게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1장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1장의 제목이 지적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토지의 등록이고 하나는 토지의 표시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3문제 정도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력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수립 결정을 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권. 자, 정답은 1번이 되죠. 그죠? 이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죠. 우리가 앞에서 요약 이론을 공부할 때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건 토지 이동이라고 그랬죠. 그럼 변했다면은 소유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이게 항상 여기서 끝을 냅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보면 지번입니다.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지력소관청이 지번을 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X죠. 그죠?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이죠. 그럼 여기서는 3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출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사항이다. 이래 이해하면 돼요. 두 번째, 임야대장, 임야도의 통내 지번은 숫자 뒤에 이게 틀렸죠. 그죠? 뒤에가 아니라 앞에죠. 그죠? 앞에 산자를 붙인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지번은 본번과 부분으로 구성하되 북동에서 남서 틀렸죠. 그죠? 북서에서 남동이 되죠. 그죠? 4번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새로이 본번을 부여한다. 틀렸죠. 그죠? 분할은 지번이 늘어나거든. 늘어나니까 본번이 아니라 부번이죠. 그죠? 부번. 5번에 보면 지력소관청은 축척 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는 결번 대장을 작성한다. 오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3번으로 갑니다. 3번에 지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랑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요게 키죠. 그죠? 앞에 산자를 붙인다. 오죠. 그럼 출제인이 장난을 칠 때 앞에 뒤에 끝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앞에입니다. 2번에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맞는 지문이죠. 3번에 지번은 본번과 부분으로 돼 본번과 부분 사이에 요 표시, 요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읽을 때는 의로 읽는다. 이렇게 되죠. 3번에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틀렸죠. 그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이죠. 그죠? 이 지번, 부여, 지역별이 동리입니다. 도시는 동마다, 시골에는 리마다. 그럼 4번은 틀린 지문이 되네요. 그죠? 5번에 분할이 나오죠. 그럼 분할이 나오면 이게 답이에요. 부번. 그러니까 분할은 지번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새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이 나오면 부번이고 반대 합병이 나오면 본번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이론을 정리할 때 이렇게 배웠어요. 자,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기억해 보면은 지번을 변경할 때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축척 변경.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딱 암기해두면 되는 거예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이렇게 이해해 두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토지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1번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무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에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이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죠. 그럼 바로 1번은 바로 맞는 지문이네요. 그럼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에 보면은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토지 이용 이 용자가 틀린 거예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구에 자, 이 동을 이 용으로 고친 거예요.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는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럼 2번은 틀렸죠. 그죠? 3번에 토지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할 때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틀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소재 변경,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사항이 아닙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죠? 4번에 지력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으로 사용할 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틀려죠. 그죠?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대상이 아니다. 요 있다가 틀렸어요. 그죠? 5번에 지력도의 축적이 600분의 1인 경우에 자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 틀렸죠. 그죠?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선로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최소가 0.1이죠. 그죠? 따라서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목으로 갔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 지목은 있잖아요. 자꾸 문제를 풀면서 적응을 해가는 겁니다. 자, 보니까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일어났죠. 기억에 선로용지 이런 지목은 없죠. 그죠? 그럼 기억은 틀렸습니다. 채용용지는 있죠. 그죠? 창고용지 있죠. 그죠? 철도용지 있어요. 목장용지 있어요. 그죠? 항만용지 없죠. 그죠? 그럼 니은, 뒤끝, 리을, 미어.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에 5년에 한 번을 출제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목이 28개가 있잖아요. 그럼 외자가 전, 답, 대, 이거는 외자죠. 그죠? 두 글자짜리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염전이 있다, 공원이 있다, 임야가 있다, 묘지가 있다, 이런 거는 두 글자짜리죠. 세 글자짜리는 과수원이다, 광천지다, 유원지다, 양어장이다, 사적지다, 주차장이다, 잡종지다, 이런 거는 세 글자짜리잖아요. 네 글자는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양용지, 채용용지, 뭐 창고용지가 있다, 종교용지가 있다, 목장용지가 있다, 이런 거는 네 글자짜리죠. 주유소용지는 5글자짜리죠. 이런 거는 5년에 한 번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기에 요 표현이 사자라고 돼 있죠. 그죠?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1, 2, 3, 4, 5타가 났네요. 그죠? 5번이죠. 그죠? 5번.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러면 7번에 가볼게요.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일어나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이거는 목장용지죠. 거기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를 한다. X죠.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죠. 대.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둬야 되죠. 과수원이 있다, 목장용지가 있다, 묘지가 있다, 묘지. 그럼 이 안에 주거용 건축물이나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인 지목을 대로 한다. 그럼 1번 틀렸어요. 2번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창고용지죠. 창고용지. 대가 아니죠. 창고용지가 되죠. 그죠? 3번에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그러면 그건 당연히 공장용지죠. 공장 안에 있으면 지목은 전부 다 공장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4번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일어나죠. 그럴 때 농지가 틀렸죠. 그죠? 답이죠. 우리나라 지목에 농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농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논답자를 써서 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용수 또는 배수를 일정한 행태를 같은 인공적인 수로, 이 인공적인 수로가 농수로죠. 그죠? 농수로. 이거는 제방이 아니라 국어. 여러분들 국어는 농수로 또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에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다 X죠. 그죠? 우리가 지목을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가장 많이 출제하는 지문이 1번입니다. 1번. 그러면 여기서는 핵심은 이거죠. 그죠? 용출을 묻느냐, 운송을 묻느냐. 그러니까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것은 광천지죠. 광천지. 운송하는 것은 잡종지로. 그죠? 잡종지. 그럼 여기서 광천지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이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교회, 사찰, 향교죠. 이거는 사적지다 틀렸죠. 그죠? 종교용지가 되죠. 여러분들 교회, 사찰은 절이죠. 절. 향교, 유교. 여기가 종교용지가 되죠. 그죠? 3번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국어 틀렸죠. 그죠? 하천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거는 하천하고 국어의 차이점이 뭐냐? 답은 규모입니다. 규모. 그래서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국어, 소규모 수로부지가 안 들어가면 하천. 자, 정리하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이거는 국어가 되죠. 그죠? 그럼 틀렸어요. 3번에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은 당연히 공장용지가 되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5번에 일반 공정에 유약 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이래 나오죠. 이거는 채용용지가 아니라 공원이죠. 여기에 공원자가 나오잖아요.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입니다. 그래 이해해두면 돼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9번으로 가볼게요. 9번에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학교의 교사 일어났죠. 그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학교 안에 있는 학교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학교용지죠. 여기서 교사라는 것은 학교 건물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학교용지입니다. 두 번째,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창고용지다. 맞죠. 그죠? 자, 3번에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일어나죠. 그럼 봉안시설과 이해철 부지 이렇게 나오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일어나. 이거는 묘지다 틀렸죠. 그죠? 이건 되죠. 그럼 여러분들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이게 무덤입니다. 그럼 이거는 묘지죠. 그죠? 그러면 봉안시설은 납골당입니다. 묘지죠. 그죠? 묘지. 그러나 셋째 줄에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가 아니죠. 이거는 대가 되죠. 그죠? 대가 되죠. 그죠? 그럼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이 일정한 궤도가 선로죠. 선로. 그럼 이거는 철도용지다 오죠. 여러분들 도로가 있고 철도용지가 있을 때 도로는 보행이나 차량 운행하면은 도로고 일정한 궤도이라면 철도용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육상이죠. 양어장이죠. 그죠? 물고기를 기르는 곳이 양어장인데 이 양어장은 육지에서 고기를 내야 양어장이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바다 이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9번에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 지목은 있잖아요. 법에 명문으로 규정을 내놔놨거든.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도 그 지문을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대로 내는. 그렇게 이해해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10번으로 가봅니다.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1번에 보니까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이게 핵심이에요.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니까 당연히 공원이죠. 공원. 채용용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온수, 약수, 일정한 서로 운송이죠. 그죠? 광천지 틀렸죠. 그죠? 좀 전에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죠. 그죠?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가 되죠. 그럼 3번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이래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답이라면 O가 되죠. 그죠? 이 답이 논이죠. 그죠? 논. 그럼 이제 4번에 해상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상에 이러면 양어장 틀렸죠. 그죠? 해상이 아니라 육상이죠. 육상. 그래서 바다에서 가두리 양식을 한다. 양어장이냐 아니냐.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바다는 지목이 없어요. 그러면 바다에서 고기 기르면 지목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 소양강 댐 안에서 가두리 양식을 한다. 지목이 양어장이냐? 아니죠. 소양강 댐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이죠. 그럼 유지입니다. 유지. 거기서 가두리 양식을 하면 양어장이 아니라 유지예요. 그러면 양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육지에서 물고기를 길러야 양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여기서 4번은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3번은 맞는 지문이죠. 4번은 틀렸네요. 그죠? 5번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 이게 틀렸죠. 국어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하천과 국어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 자리에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국어,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가볼게요.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에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은 염전으로 한다. 맞죠? 그죠? 그런데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들이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이래 나왔죠. 이게 이제 공장용지죠. 우리나라 지목에 염전이라는 지목이 있는데 이 염전은 천일제염만 염전입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소금 만들어내면 공장용지지 염전이 아니죠. 그죠? 두 번째, 저유소, 원유 저장소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로 한다. 맞죠? 그죠? 맞죠?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실 부지는 제외한다. 요 제외가 공장 용지가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자, 용출이 있고, 운송이 있고, 판매가 있고, 저장이 있어요. 그래서 온수, 약수, 석유류입니다.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입니다.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판매하는 곳은 주유소 용지죠. 주유소 용지.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곳 있죠. 이것도 역시 주유소 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유소, 원유 저장소 이러면 주유소 용지. 근데 공장 안에 송유시설은 당연히 공장 용지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열어놨죠. 여기까지는 지목이 유지죠. 그죠? 유지. 그래서 유지는 물이 고여있는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하여 연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다. X죠. 그죠? 이거는 답이 되죠. 따라서 요 3번에는 여기까지는 유지가 지목이 맞아요. 뒤에는 유지가 아니라 답이죠. 그럼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죠? 4번에 일반 공정의 위락, 휴양 등의 정서생활에 의해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일어나죠.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곳이 된 토지. 여기 핵심이죠. 그죠? 공원으로 한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인공적인 수로, 요 인공적인 수로 여기까지 자 유지 맞죠? 국어 맞습니다. 국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나왔죠. 그러면 국어 맞죠? 그죠? 그러면 5번에서는 보기를 문제를 낼 때 지문을 2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끊을 수 있지.
그럼 여기서 끊으면 인공적인 수로 이라면 국어, 소규모 수로 부지하면 국어, 지문을 2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12번입니다. 그죠? 12번이면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어. 1번에 온수, 약수, 석유들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죠. 그러면 광천지 틀렸죠. 그죠? 잡종지가 되죠. 여러분들 지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용출을 묻느냐, 운송을 묻느냐. 용출을 물으면 광천지, 운송을 물으면 잡종지예요. 두 번째, 사과배, 밤, 호두, 귤나무로 집단적으로 하면 토지와 여기는 과수원이 맞죠.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이 아니죠. 그죠? 대가 되죠. 그죠? 대가.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종교용지입니다. 종교용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는 곳은 사적지냐 종교용지냐 종교용지로 종교용지.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게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공원 안에 문화재가 있다. 학교 안에 문화재가 있다. 종교용지 절이죠. 절 안에 문화재가 있다면 사적지냐 사적지에서 제외하느냐 제외하죠. 그러면 공원 안에 문화재가 있다면 사적지가 아닙니다. 공원. 학교 안에 문화재가 있다면 학교용지입니다. 사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절 안에 문화재는 사적지가 아닙니다. 종교용지. 그 과거 예를 들어서 속리산, 법주사, 경내에, 보물, 쌍사자석 등의 지목이 뭐냐 이렇게 시험에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종교용지입니다. 그래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일어났죠. 이게 상수도 시설이죠. 상수도 시설. 그러면 수도용지 맞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교통운수를 위하여 이게 키입니다. 일정한 궤도 이게 선로라고 그래서 선로 이런 도로이다 틀렸죠. 그죠? 철도용지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 자동차가 가는 길은 도로, 철도가 가는 길은 철도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를 이제 한번 본다면은, 그 다음 문제, 자,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다음이다. 다음 중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 이라 도로로. 그럼 1번에 보면은, 일반 공공교통에 대한 보행이나 차량 운행, 이건 당연히 지목이 도로죠. 도로로 개설된 토지니까 도로죠, 도로. 자, 요거를 하나 조심할 때, 고속도로 휴게소의 부지가 지목이 뭐냐? 도로죠. 여러분들,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고속도로의 종입니다. 종 딸려 있는 거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화장실을 잠깐 간다. 아니면 배가 고파서 우동 한 그릇을 먹는다. 그건 종입니다. 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는 당연히 도로죠. 자, 여기서 핵심은 일정한 궤도, 이게 선로라고 그랬잖아요. 선로는 철도용지지 도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가볼게요. 자, 14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은 것이냐. 잡종지. 자, 1번에 보면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여기는 잡종지가 맞아요. 그런데 지하에서 석유를 용출하는 자 이거는 광천지가 되죠. 그럼 1번 틀렸어요. 2번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고 폐차장 이거는 잡종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갈대밭 시리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여기까지는 잡종지가 맞죠. 그런데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지목은 임야죠. 그죠? 임야 틀렸어요. 자, 4번에 공항 항만시설의 부지 여기는 잡종지가 맞죠. 그런데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창고 용지가 되죠.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여기는 잡종지가 맞죠, 그죠? 그런데 일반 공정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은 유원지죠, 그죠? 유원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런데 15번에는 이제 지목에 이거를 묻고 있네요. 그죠? 한번 볼게요. 보죠. 자, 지적도에 등록하는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론을 정리할 때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합니다. 그럼 이 도면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등록을 하는데 첫째 글자를 적용하는 것은 24개, 둘째 글자를 적용하는 것은 4개라고 그랬죠. 그게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차, 장, 천, 원. 이 4개만 둘째 글자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첫째 글자죠. 그럼 여기서 광천지는 광으로 등록을 해야 되죠. 공장용지는 장으로 등록해야 되죠. 유원지는 원으로 등록을 하죠. 제방은 제 맞네요. 그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네요. 도로는 도로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차장천은 이 4개만 외우고 외우지 않았던 건 전부 다 첫째 글자다. 이래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5번까지 크게 3개의 테마를 배웠어요. 토지의 등록, 지번, 지목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이제 면적이 있고 경계가 있고 기타 지력 공부가 있는데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